박 선생, 그거 아십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가 병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거요. 에이, 그건 타고난 체질 탓 아니겠어요? 남자들이 원래 수명이 짧다잖아요.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실제로 통계 보셨습니까? 한국 남성 평균 기대 수명, 여자보다 7년 짧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치매도 중풍도 남자들이 더 빨리 와요. 그게 습관 때문이라고요? 이게요, 제가 진료하면서 30년 넘게 관찰한 겁니다. 수명이 확 줄어드는 남성들, 전부 이 5가지 습관 중 하나 이상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5가지, 술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2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1위예요. 평생 습관처럼 하는데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당 떨어질 때 단 거 먹는 거? 아니면 아침마다 커피 마시는 거? 거의 맞췄네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커피 하나만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복, 자극, 습관성 행동, 이 3가지가 동시에 반복되면 몸이 회복할 틈도 없이 망가집니다. 특히 뇌, 심장, 혈관 3군데는 그야말로 조용히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이 중장년 남성을 만나며 습관이 수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그런 건 나이 든 다음에나 걱정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수명을 깎는 시작입니다. 제가 본 환자들 대부분은 갑자기 쓰러졌고, 대부분은 그 전조 증상을 몰랐고,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 그중 한 가지만 고쳐도 당신의 남은 삶이 10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그랬어요. 65세, 체격도 좋고 술도 잘 마시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웃음소리 끊이질 않았죠. 근데 작년 겨울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뇌경색, 왼쪽 팔, 다리 못 씁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어요. 그 형도 그랬거든요. 나는 튼튼하다. 나는 젊었을 때 안 아팠다. 그런데 그 말 전부 틀렸어요. 그분 제가 봤다면 꼭 이 말 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몇 년을 살아왔든 이 습관만큼은 지금 고치셔야 합니다. 당신의 수명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 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라면 지금 몸속에 조용히 터질 시한폭탄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실마리, 그 해답은 이 5가지 습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왜 수명이 짧을까요? 그냥 타고난 게 아닙니다. 남성 수명 단축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사님, 사실 좀 억울하긴 해요. 왜 남자는 여자보다 수명이 짧은 겁니까? 같이 늙어가는데 말이죠. 억울하죠. 그런데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6.6세, 남성은 80.1세입니다. 무려 6.5년 차이 나죠. 그건 남자가 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더 중요한 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느냐가 핵심입니다. 남성 환자들을 보다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병원에 찾아옵니다. 조금 이상해서요. 며칠째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조심스레 말하죠. 하지만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참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겠지 싶어서.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옵니다. 그땐 이미 뇌경색, 심근경색, 중증 고혈압으로 진행돼 있죠. 이 통계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남자는 병을 안 앓는 게 아니라 병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은 조용히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제 환자 중 박도연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64세, 퇴직 후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건강에 자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말을 하다가 자꾸 단어를 잊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갑자기 화도 내요. 검사해보니 경도 인지장애, 즉 치매 초기 증상이었죠. 문제는 박 씨가 몇 년 전부터 불규칙한 생활, 과음,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며 잠을 설친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그 습관들이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밤에 TV 보다가 자주 잠들고 잠 설치는 날도 많고 김 선생님 같은 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설마 내가? 라는 생각으로 넘기죠. 하지만 그 설마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몸은 말을 안 해요. 그저 경고 없이 망가질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 그게 당신의 생명을 5년, 10년씩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일정한 생활 리듬과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나는 강하다, 나는 괜찮다는 자존심이 오히려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료한 수천 명의 남성들 중 살아남은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습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습관, 단 하나만 바꿔도 심장이 달라지고 기억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달라집니다. 박사님, 그럼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그 5가지가 뭡니까?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지나쳐온 그러나 치명적으로 수명을 단축시켰던 습관들 5위부터 1위까지 사례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평생 반복해온 행동이지만 당신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습관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저도 궁금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5위부터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5위는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에이, 그건 다 그렇잖아요. 요즘 누가 밖에 나가 뛰어다닙니까? 저도 은퇴하고 나선 그냥 집에서 TV 보거나 신문 보거나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남성은 은퇴 후 평균 9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움직일 때도 앉아서 차 타고, 앉아서 식사하고, 앉아서 커피 마십니다. 걷는 시간은 하루 30분도 안 되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일 경우 사망률이 15%에서 30%까지 증가. 서울대 의대 2021년 발표. 한국 60대 이상 남성 중 73%가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좌식 생활을 하고 있다. 왜 위험할까요? 앉아있으면 심장이 느려지고 다리 쪽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근육은 소모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은 올라가죠. 결국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전 그냥 편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을 줄은 몰랐네요. 예전에 67세 이만수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매일 아침 뉴스 보고, 점심 먹고 TV 보고, 오후엔 인터넷 기사 보며 커피 한 잔. 움직이는 시간은 식사 준비할 때가 전부였습니다. 3년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고 진단은 신부전 초기 경동맥 협착, 혈액이 뇌로 잘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몸 전체가 앉아있는 동안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 정맥의 압력 증가, 정맥류 혈전 위험, 복부 지방 증가, 당뇨 심혈관 질환 유발, 심박수 감소, 혈액순환 불량, 뇌혈류 감소, 기억력 저하침의 위험 상승.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당신은 앉아 계시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혈관은 조금씩 막히고 당신의 뇌는 조용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하루에 얼마나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나이 들면 무릎도 시리고 오래 걷기도 힘든데 많이 걸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10분씩 하루에 3번만 걸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과 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걷기 혈압 안정화, 점심 직후 10분 혈당 급상승 방지, 저녁 식후 10분 소화와 뇌혈류 증가. 앉아 있을 때도 실천 가능한 루틴이 있습니다. 발끝 들어 올리기, 무릎 들어 좌우 돌리기,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삶, 매일 반복되는 조용한 죽음의 습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루가 심장을 멈추게 하고 기억을 흐리게 하고 결국 조용한 치매로 당신을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김 선생님,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분명히 당신의 몸에 변화를 줍니다. 이젠 앉아있는 게 겁나네요. 지금부터라도 걸어야겠어요. 그 용기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수명 단축 습관 4위.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행동인데 사실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입니다. 4위. 수면을 무시하는 습관. 자는 시간이 당신의 뇌를 살립니다. 잠을 줄이면 인생이 늘어날 것 같죠? 아닙니다. 잠을 줄이면 생명이 줄어듭니다.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4위 습관, 그게 뭡니까? 바로 수면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에이, 잠이야 뭐, 나이 들면 다 줄지 않습니까? 예전엔 6시간만 자도 멀쩡했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잠이 줄어든 게 아니라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 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세포를 청소하고 면역을 회복하고 심장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잠이 적어서 괜찮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게 좋은 거다. 자는 게 아까워서 새벽에 뉴스나 좀 본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 당신의 미래가 무너지는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2022년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 심장질환 발생률 30% 증가, 치매 위험 2배 이상 증가. 서울 아산병원 뇌신경센터 60대 이상 불면증 환자의 65%가 5년 내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로 진행됨. 수면 부족이 남성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요. 남성의 경우 특히 수면 중 교감신경 활성이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쉽게 말해 자는 동안에도 몸이 긴장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계속 무리를 받고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갑니다. 저는 자다가 자주 깨요. 화장실도 가고 새벽 3시에 깼다가 그냥 스마트폰 보고 시간 보내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뇌는 단절된 7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다 자다 반복하면 뇌세포는 회복할 틈이 없어요. 스마트폰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죠. 69세 김영배 씨는 퇴직 후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드라마 다시 보기, 스마트폰 뉴스, 술 한 잔에 잠들기, 그리고 새벽 2, 3시면 눈이 떠졌죠. 3년 뒤 단어를 잊기 시작했고 가끔 말을 더듬었습니다. MRI 결과 해마 위축 치매 초기 판정이었습니다. 그럼 잠을 못 자는 것도 치매 원인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독소가 쌓이고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이 부르는 5가지 위험. 1. 기억력 저하 치매 가능성 증가. 2.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유발. 3. 면역력 저하 염증암 위험 상승. 4. 혈당 조절 장애 당뇨 유발. 5.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잠은 당신의 뇌가 숨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면 당신의 생명은 단축됩니다. 수면 회복 루틴 꼭 알아두세요.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수면 전략입니다. 저녁 9시 이후 스마트폰 금지.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물로 조격 또는 반신욕.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경추 안정화 긴장 해소. 침실 온도 20도에서 22도 유지. 수면 시간 고정. 11시 6시 또는 10시 5시.
중요한 건 얼마나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느냐입니다. 수면의 질을 올리는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잠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네요. 그냥 자도 되는 걸 매일 밤 낭비한 셈이네요. 잠은 약보다 강한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 오늘 밤만큼은 숙면을 준비하세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하지만 남성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감정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3위입니다. 3위,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는 습관. 조용한 분노가 당신의 심장을 망칩니다. 남자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남자의 수명을 깎아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사님, 아까 수면 이야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잠 하나가 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이야.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사는 습관, 그게 수명 단축 3위입니다. 에이, 그건 다들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어디 가서 속마음 쉽게 털어놔요? 그냥 혼자 사귀죠. 그 혼자 사귄다는 게요, 결국 심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대한심장학회 2023년 발표. 감정 억제가 심한 중장년 남성의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일반인 대비 2.3배 높음. 미국 하버드대 정신신경과 연구. 스트레스 해소 루틴이 없는 남성은 면역력, 기억력, 혈압 조절 능력 모두에서 저하. 서울의대 연구. 분노를 자주 억제하는 고령 남성군에서 심박 변이도 감소, 자율신경 기능 이상 비율 증가. 남성들은 분노와 불안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참자, 별일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에서 눌러두죠. 그런데 뇌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안 힘들겠지.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뇌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결국 몸은 매일 미세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속은 타들어가는데 가족 걱정할까봐 그냥 웃고 넘기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진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병의 씨앗이죠. 실제로 심장내과에서는 감정 억제가 고혈압보다 더 무섭다는 말도 나옵니다. 62세 윤동진 씨는 공무원 퇴직 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는 협심증과 고혈압,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트레스성 자율신경 장애. 퇴직 전 10년 동안 가족 부양과 직장 내 갈등, 부하 직원 사망 사건 등 여러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심장을 눌러버린 겁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생리적 손상은요, 코르티솔 과다 분비, 면역력 저하, 혈관 수축 고혈압, 심장질환 유발, 뇌회로 단절, 기억력 저하, 우울증, 자율신경계 교란, 부정맥, 소화불량, 수면장애. 남성의 조용한 분노, 그건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을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박사님, 스트레스 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술도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건강하게 푸는 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식, 음주가 해소법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의 마취일 뿐, 끝나면 더 무거운 통증이 옵니다. 남성을 위한 3단계 감정 루틴을 만드세요. 30분 산책 후 조용한 장소에서 호흡, 뇌의 긴장을 해소하는 시간 확보, 감정을 글로 적기, 직접 말하긴 어려운 감정을 기록으로 분출, 누군가에게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감정을 나누기, 배우자, 친구, 자녀 상관없음. 심장 건강을 위한 감정 정화 루틴은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조용히 쉬는 시간 확보, 화가 날 땐 10초 멈추고 천천히 들이마시기, 명상 또는 클래식 음악 듣기, HRV 회복.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절하는 법을 익혀야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내 감정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참고 또 참고. 그게 멋진 줄 알았는데 감정을 참고 사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해소하고 몸을 돌보는 루틴을 만들면 심장은 다시 회복합니다. 이제 2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경고받은 적 없는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한두 잔 습관처럼 마시는 그 술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2위 습관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2위, 술. 매일 한 잔이 당신의 심장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적당히 마신다. 하지만 적당이라는 말이 심장에게는 너무 과합니다. 술은 남성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가장 조용한 수명 단축의 함정입니다. 근데 저는 많이 안 마십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저녁의 습관처럼 식사 후에요. 그 습관처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매일 마시는 소량의 술이 오히려 간과 뇌, 심장에 지속적인 미세 손상을 줍니다. 그럼 왜 술이 위험할까요? 국립보건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음주 사망률 여성보다 4.7배 높음. 세계보건기구 WHO 일주일 7잔 이상 음주는 간경화, 고혈압, 뇌졸중,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하버드 의대 연구 2022 규칙적 소량 음주자도 치매 발병률 1.5배, 부정맥 발병률 2.1배 증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금 안 해요. 술로 스트레스 좀 푸는 거지. 무슨 병까지 생기겠어요? 하지만 술은요, 축적되는 독입니다. 매일 마시는 적은 양의 알코올이 간을 무겁게 만들고 혈압을 미세하게 높이며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심장이 뛰다 멈추는 겁니다. 박일수 씨는 매일 저녁 반주로 소주 반 병을 마셨습니다. 술을 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었죠. 그리고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던 중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진단은 심방세동과 고혈압성 심부전, 간 수치도 비정상, 그리고 MRI에서 손의 위축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안 마셨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술이 남성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여성보다 알코올분해 효소가 강한 듯 보이나 실제로 더 많은 양을 마시며 방심합니다. 간독성 축적 지방간, 간경화, 간암, 심장 박동 조절 기능 저하 부정맥, 뇌세포 위축 촉진 기억력 감퇴, 치매. 술은 마시는 순간 혈압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심장은 밤새 긴장한 채 뛰고 있죠. 쉬지 못하는 심장은 결국 멈춥니다. 당신이 매일 마시는 한 잔, 그건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수명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럼 박사님, 진짜 아예 끊어야 한다는 겁니까? 친구들 만나면 그래도 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 한 잔이 수명을 갉아먹는 시작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은 알코올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전과 같은 양도 지금은 몸 전체에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천 루틴 알려드릴게요. 술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3단계입니다. 위로의 한 잔을 대화 10분으로 바꾸기.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마시는 것 대신 말하기로 대체. 가족, 친구와 10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효과. 마시는 습관을 차 습관으로 대체. 따뜻한 생강차, 대추차, 보이차 등으로 식사 후 습관 변경. 간 해독 위장 보호 효과. 술자리를 걷기 모임으로 전환. 친구들과 술 모임 대신 30분 산책 후 식사. 오히려 관계 회복 건강 효과 2배. 중요한 건 끊는 게 아닙니다. 대체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젠 겁이 납니다. 박사님. 한 잔이 가벼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위험해질 줄이야.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몸은 회복합니다. 심장은 다시 뛰려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줘야 하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껏 말한 습관보다도 더 조용히, 더 오랫동안 당신을 망가뜨려 온 습관. 바로 수명 단축 1위 습관.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인데요. 그게 당신의 혈관을, 뇌를, 심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1위. 아침 공복에 하는 습관입니다. 뇌와 심장을 공격하는 조용한 습관이죠. 하루의 시작을 망치면 그 하루가 당신의 생명을 깎아냅니다. 박사님, 이제 마지막인가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무섭지만 1위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네요. 설마 아침밥 안 먹는 건가요? 아닙니다. 더 사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바로 공복에 커피 마시기, 흡연, 스마트폰 사용.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한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A.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 뉴스 보면서 담배 한 대. 그게 나름 루틴인데 그 루틴이 바로 수명 단축의 1등 공신입니다. 아침 공복과 신체 반응을 알아보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2023. 공복의 카페인 섭취 시 부정맥 및 고혈압 발병률 2.4배 증가.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기상 직후 스마트폰 화면 주시. 멜라토닌 교란 도파민 과다 반응. 뇌 피로 유발. 대한심장학회. 기상 직후 담배 한 개비는 심장에 30분 이상 급격한 스트레스 부하를 줌. 아침은 하루 중 몸이 가장 예민한 시간대입니다. 공복 상태에선 위산이 강하게 분비되고 심장 박동은 일정하지 않으며 자율신경계는 불안정한 상태죠. 이때 자극적인 행동, 커피, 흡연, 스마트폰은 뇌를 각성시키는 세 가지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면 몸은 비상사태로 오인하고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혈관, 위장, 뇌에 모두 부담이 쌓입니다. 장병호 씨는 20년 넘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 담배, 신문이 루틴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공복 상태에서 진한 커피 한 잔, 신문 보며 담배 한 대, 그리고는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옮겼고 진단은 부정맥성 실신 위험 악화 뇌혈류 저하.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아침의 습관이 결국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아침 공복 자극이 부르는 5가지 문제는 말입니다. 1. 위 점막 손상 만성 위험 위산 역류. 2. 부정맥 유발 심근경색 위험 증가. 3. 두통, 현기증, 뇌혈류 불균형. 4. 자율신경 교란 불안, 공황, 혈압 변화. 5. 치매 유발 가능성 뇌의 스트레스 반응 반복.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파괴가 되는 순간 당신의 수명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진짜 몰랐어요, 박사님. 그냥 습관처럼 해온 행동이 그렇게 위험할 줄은. 사람은 변화보다 습관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몸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 첫 1시간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심장도 뇌도 수명도 달라집니다. 아침 회복 루틴을 추천해드리며 1시간 습관 바꾸기 5단계. 첫째, 기상 후 10분간 창밖 보기 심호흡. 멜라토닌 분해, 세로토닌 자극. 둘째, 물 한 잔 마시기. 자율신경계 안정화, 혈압 안정. 셋째, 가벼운 목 어깨 스트레칭 5분. 뇌혈류 증가. 넷째, 30분 후 따뜻한 차 또는 미음 섭취. 위장 보호. 다섯째, 스마트폰은 아침 식사 후에 확인. 뇌의 과잉 반응 방지. 이 루틴 방식으로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위장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뇌가 휴식합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하던 행동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사람은 습관대로 늙고 습관대로 죽습니다. 그렇다면 습관을 바꾸는 순간 삶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시청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당신은 몇 가지 해당되셨나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습관, 수면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스트레스를 말하지 않고 묻어두는 습관, 술을 적당히 마신다며 합리화하는 습관, 그리고 아침 공복에 자극부터 주는 습관. 이 중 단 하나라도 바꾼다면 당신의 수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건강한 인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